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합작법인을 만들어 광주에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잠정 타결됐습니다. 광주시와 노동계가 합의를 끝내면서 이제 현대차와의 최종 조율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현대차와 그동안 진행한 협상 내용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이 결렬된 이후 50여일 만입니다. 쟁점은 상생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그동안 노동계와 현대차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완성차 35만 대 달성까지 임단협 유예 조항이었습니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되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사회 대통합 차원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노동계와 광주가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 결과를 가지고 현대차와 최종 조율에 나서고 합의가 이뤄지면 오늘 광주시청에서 투자협약식을 진행합니다. 잠정 타결안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각각 590억 원과 53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초임연봉 3,500만 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등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2022년까지 연간 10만 대 규모의 1000cc 미만 SUV 공장을 지어 1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새해를 맞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경보음이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는 수출과 일자리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진단하며 이를 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경제원력대책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이번 달 수출도 지난달에 이어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 성장세의 둔화라든가 미중 통상 마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1월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정되면 2016년 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2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어 참석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지난해 고용 목표를 채우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올해도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금년도에 15만 개 창출 목표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역량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의 잇따른 우려 섞인 전망은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등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해외 플랜트와 콘텐츠, 농수산식품 등 분야별 세부 지원 방안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지난해 연간 일자리 증가 규모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듯합니다. 상반기 대부분 업종에서 일자리가 줄거나 작년 수준을 맴돌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고용정보원과 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 발표한 올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은 대체로 흐림입니다. 섬유업은 1년 전보다 3.4%, 6천 개 정도 일자리가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해외 소싱 확대 추세에 더해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을 비롯해 대부분 업종이 작년과 비슷한 고용 수준을 이어가고 그나마 호황이었던 반도체 분야도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상반기 10.4%에 크게 못 미치는 3.3%의 일자리 증가율이 전망됐습니다.
글로벌 경제 자체가 성장세가 예전만큼 지속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 전체 고용 증가폭이 예전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줄고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11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0.8시간 줄었습니다.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은 16시간 넘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 중에는 일하는 시간이 적어서 투잡을 희망하는 경우가 지난해 60만 명을 돌파, 통계 집계 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투자가 전달에 이어 2달째 동반 감소했고 현재와 미래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역시 7개월 연속 함께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산업 생산은 11월보다 0.6%, 설비 투자는 0.4% 감소했습니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0월보다 0.8% 늘어 석 달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2포인트 하락해 9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고 향후 경기 전망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0.2포인트 떨어져 7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논란으로 질타를 받아온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한 결과 지난해 조건부 지정 유예된 금감원이 상위 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 조건을 이행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5년 내 3급 이상 직급을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인사와 예산 등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돼 업무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부가 경제성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지역의 요구가 큰 24조 원 규모 사업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 모두 23개 사업이 대상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 가운데 모두 23개 사업, 총 사업비는 24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광역교통과 물류망 구축 사업에 가장 많은 10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4조 7천억 원이 책정됐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평택 오송 구간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에도 3조 1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모두 5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지역산업인프라 확충 사업에는 대구 산업선 철도 사업과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도 3조 6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와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설립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도 4조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이 이번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과정에 최우선적인 고려 요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하는 지역 간 연결성 강화 사업을 적극 반영했고 사업 계획이 구체화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과 군산, 거제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선 추가적인 고려가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산 낭비 가능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이 과거 4대강 사업 등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OC 사업뿐 아니라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고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31일부터 신용카드사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줄게 된 카드사들은 할인이나 경품 행사 등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이를 체감할 수 있는데요.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이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로 연매출 5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300억 원 줄어들어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 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해 각종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수익이 줄어들게 된 카드사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행사와 혜택을 줄였습니다. 신한카드는 작년에 설 연휴 이벤트로 30만 원 이상을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10,000포인트를 지급했는데 올해는 1,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삼성카드는 경품 규모를 20%가량 줄였고 KB국민카드는 경품 행사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현대카드는 지난해와 비슷한 이벤트를 진행하지만 전체적인 비용을 10에서 20% 축소했고 BC카드가 작년에 진행한 골드바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올해는 사라졌습니다. 하나카드는 할인, 무이자 할부 혜택을 없애는 대신 해외여행 고객에 한해 면세점 할인 혜택 등을 줍니다. 롯데카드는 그룹 계열사와 공동 판촉 행사, 모바일 상품권 가격 할인 등 외에는 별도 이벤트가 없습니다. 정부는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이면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분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벌써 카드 혜택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대기업 직원의 평균 소득이 중소기업 직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임금 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를 보면 대기업 직원의 월 평균 소득은 488만 원으로 223만 원을 버는 중소기업 직원의 2.2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7년 전체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287만 원,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은 210만 원이었습니다. 한편 남성의 월 평균 소득은 337만 원으로 213만 원인 여성에 비해 1.6배가량 많았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빨간 우체통 구경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마다 손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든 해결되는 세상이다 보니 우체통 찾는 일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 달라지고 있는 우체국의 모습, 서영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체국이 변신 중입니다. 종이편지 중심이었던 물류체계는 이미 소포와 택배 중심으로 개편됐습니다. 일상으로 스며든 SNS, 전자상거래라는 시대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최신 IT 기술도 도입됩니다. 100% 수작업 분류하던 우편물은 자동 구분기를 설치해 자동화합니다. 사물 인터넷과 연결돼 우편물 분실이나 훼손,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는 스마트 우편함은 2020년까지 30만 개가 보급됩니다. 배달용 오토바이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인 1인용 전기차는 올해 5,000대가 배치됩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드론 우편 배송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남 고흥과 세종, 강월 영월 등 도심은 물론 도서상간에서 성공적으로 드론 우편 배송 시험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10개 지역에 대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우편물 중량이라든가 운행거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성 확보 등 성능 향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집배원을 구하기 힘들거나 활동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편지나 소포를 배달하는 드론을 일상에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어제 세뱃돈으로 지출이 늘어난 직장인에 대한 주제를 다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지출에 비해 지갑이 쓸쓸한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지갑에 비해 쓸쓸한 연휴가 될 것 같다니 어째서인가요? 네, 취업 포털 사람인이 기업 85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7%가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로만 봤을 때는 이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설 상여금 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지출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네, 본래 설 상여금은 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독려를 하기 위해 나눠주는 일종의 보너스인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많다니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응답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1위는 복수 응답으로 32.8%가 응답한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29.3%는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라고 답했는데요. 3위는 26.6%의 비율을 보인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였고 4위는 22.1%가 뽑은 회사 경영 실적이 나빠져서였고요. 지난해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와 연말 성과급을 지급해서라는 이유는 각각 12.2%와 5.7%가 응답해 5위와 6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응답들을 보니 경기 여파가 기업의 설 상여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위를 차지한 선물은 주로 어떤 걸 지급하기에 설 상여금을 대체한다는 거였나요? 네, 설 상여금 대신 선물을 지급한다는 기업 중에 72.9%는 설 선물을 준다고 답했는데요. 1인당 평균 예산은 53,000원이었습니다. 품목을 살펴보면 1위는 햄, 참치 등 가공식품 등으로 51.7%가 응답해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17.5%의 비율을 보인 배, 사과 등 과일류였고 3위는 16.5%가 응답한 샴푸, 화장품 등 생활용품이었습니다. 또 4위는 상품권으로 16.2%가 뽑았고요. 한우, 갈비 등 육류는 8.7%로 5위를, 6위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에는 7.4%가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직장인이 설 연휴에 41만 4천 원을 쓴다고 했는데 설 상여 대신 지급되는 선물 금액치고는 다소 낮은 듯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금액대가 월등히 높습니다.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452개사의 1인당 평균 상여금 금액을 살펴보니 평균 71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인 2018년에 비하면 5만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49.3%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 40.5%는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라고 응답해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16.8%가 뽑은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였고 4위는 13.9%의 비율을 보인 설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해 거둔 실적이 좋아서는 6%가 응답해 5위를,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아서란 항목엔 4.9%가 뽑아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역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네요. 하지만 상여금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내용을 보니 어쩐지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보다 더 쓸쓸한 설을 보내는 근로자가 많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곳곳에서 설 연휴가 되도록 임금을 일부 받지 못한 근로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광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 전남 체불임금액은 3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26,218명으로 전년 대비 14,571명이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제조, 건설업체 중심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업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10,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동해안 지역, 그러니까 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에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수는 7,515명으로 전년도인 2017년보다 2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불 금액 역시 399억 원으로 전년도 체불 금액인 392억 원보다 7억 원이 늘어난 액수였는데요. 이에 각 지자체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 체불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지만 경기 여파에 따른 영세업체들의 실적 악화로 이번 설 연휴 근로자들의 지갑 사정은 결코 좋지만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상여금은 물론 임금 체불까지 늘어나고 있다니 올해 설 연휴는 찾아온 한파만큼이나 유난히 추운 명절이 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비록 많은 분들에게 유리 지갑으로 버텨야 하는 아쉬운 명절이 되겠지만 가족과의 따뜻한 정만은 여느 때보다 더 많이 누리시길 이 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보다 풍성한 명절 맞이하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